이번 시간에는 백트래킹 단원의 K개 중 하나를 n번 선택하기 단순한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둘 중 하나를 n번 선택하기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봐주시면 n이 2라고 했을 때 이 이진수, n자리의 이진수들을 순서대로 모든 이진수를 다 만들어서 출력해보자는 건데 여기서 조건은 증가하는 순서대로 출력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n이 2라고 하면 00, 01, 10, 11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길이가 n인 이진수를 전부 출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뭔가 각각의 자리에 이진수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첫째 자리에 0 아니면 1인 숫자가 들어와야 되니 첫 번째 자리에 0 또는 1 중에 하나 숫자를 적어줍시다. 그럼 예를 들어 0을 적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리에 0 아니면 1을 또 적겠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1을 한번 적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는 0 아니면 1을 또 적어요. 그럼 요번에도 1을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011이라는 숫자가 적힌 거고 이제 네 번째 자리를 적으려고 하는 순간에 n이 3이니까 세 자리까지만 적으면 되는데 네 번째 자리는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고 n자리가 다 완성이 됐다는 거니까 지금까지 적었던 숫자 011이라는 숫자를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 숫자를 탐색하는 걸 진행하자. 요런 식의 재기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뒤에서부터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자리를 정할까요? 그 이유는 이 문제에서 증가하는 순서대로 출력을 하라고 했고 그 말은 맨 앞에 첫째 자리 요 첫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더 작아야 먼저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작으면 또 출력이 먼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갖는 건 첫 번째 자리, 그 다음 두 번째 자리 요 순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먼저 0 아니면 1로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정해주고 요 순서대로 정해줘야 저희가 원하는 증가하는 순서대로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만들어주는 재규함수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choose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 함수에 current num이라는 인자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 current num이 뭐냐? current num 번째 위치에 0 또는 1을 선택하는 함수다 라고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A1이라고 있는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 나 지금 첫 번째 자리에 0 아니면 1 중에 뭐를 넣을지를 선택하는 함수야 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바로 CA1이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기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보면 CA1이라는 거는 첫 번째 자리에 0 아니면 1을 선택하는 함수고 이 함수는 실제로 0 또는 1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사전순으로 앞선 거부터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0을 먼저 선택해줘야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답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0을 고르면 요 CA1은 CA2를 호출하게 돼요. CA2가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자리는 알겠고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위치에 0 또는 1을 선택하는 함수다. 그럼 요 두 번째 위치에 0 혹은 1을 선택하는 함수가 호출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또 0 또는 1을 호출하겠지만 먼저 0을 골라야 사전순으로 앞선 게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0을 또 고르면 이제는 세 번째 위치에 0 또는 1을 선택하는 함수다. 그럼 세 번째 위치에 0 또는 1을 선택하는 함수에서 또 0을 선택하면 이제 000이 채워지면서 네 번째 위치에 0 또는 1을 선택하는 함수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n이 3인데 네 번째 위치라는 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겠죠. 그래서 n보다 더 커지는 어떤 current num이 n 플러스 1, 엄밀하게 말하면 n보다 커지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숫자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 이제 n개를 선택을 한 것 같아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current num이
n 플러스 1이 되는 순간에는 전부 다 선택이 완료됐다라고 저희가 지극히 당연한 이제 종료해도 돼 라는 종료 조건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000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current num이 n 플러스 1이 되면 요 값을 출력을 해주고 퇴각을 한다. 퇴각을 할 때 요 0이라는 값을 빼줘야 다시 요 C의 3에서 이번에 1을 고르게 되면 001이 되고 또 current num이 4가 됐기 때문에 001을 출력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뒤로 또 나갈 땐 퇴각하고 여기서는 아까는 다 0을 골라본 걸 다 탐색했기 때문에 이제는 1을 고르면서 탐색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위치에 1을 고르면 또 C3이 호출됐지만 C3은 또 0 아니면 1을 골라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0을 고르겠죠? 0을 고르면 C의 4가 또 출력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010이 출력되고 백트랙하고 또 들어가면 011이 출력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들어갈 때는 이 벡터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퇴각할 때는 값을 빼주는 식으로 101 출력되고 C의 4에 도달하게 되면 계속 출력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재기함수가 뭔지 배웠는데 바로 요 재기함수가 어떻게 콜이 되는지 콜스택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건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뒤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큰 맥락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0 아니면 1을 선택해주는 재기함수들이 있고 계속 그 다음 함수를 호출하다가 최종적으로 current num이 n 플러스 1이 되면 지금까지 요 모아놨던 값을 출력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개념만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코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 제가 C++ 코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hoose의 current num 이라는 함수는 정의가 current num 번째 위치에 0 혹은 1을 선택하는 함수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아까 여기 앞에서 0 아니면 1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 재기 함수마다 0 아니면 1을 다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때문에 0을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봐야 된다. 왜냐면 사전순으로 앞선 게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을 선택하는 코드가 먼저 오면 안 되고 0을 선택하는 코드가 먼저 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0을 먼저 선택할 때는 요 C++에서는 벡터라는 걸 써봤는데 파이썬에서 이제 리스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어펜드하고 여기서 팝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값에다가 0이라는 값을 새롭게 집어넣는다. 왜냐면 0을 골랐다는 의미니까. 그럼 0을 넣고 choose에 current num 플러스 1을 다시 호출해요. 왜냐면 지금 그래서 current num 번째 위치는 다 골랐어. 그럼 그 다음 위치에 대해서 또 골라봐. 그래야 첫 번째 자리 고르고 두 번째 자리 고르고 두 번째 자리 고르면 또 세 번째 자리 고르고 하다 보면 결국에 원하는 값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choose의 current num 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게 선택되는 순간에 선택된 숫자를 리스트에다가 잘 넣어주고 그 직후에는 choose의 current num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꼭 함수를 호출해줘야만 한다. 요 개념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됐어. 근데 0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라 1을 선택하는 경우였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 1을 선택하게 되고 1을 선택한 이후에는 current num이라는 위치가 현재 위치였기 때문에 요 위에서랑 같은 논리로 current num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재기함수를 다시 호출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요 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큰 개형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언제 종료하냐? 계속 돌다 보면 current num이라는 값이 n 플러스 1이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처음에는 1이었고 2였고 3이었고 n이 3일 때를 예로 들면 계속 호출이 되다 보면 n이 요 current num이 4가 되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럼 이 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결정해야 될 게 없고 n개의 숫자가 전부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재기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이 됐을 때는 이 문제에서는 그 값을 프린트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n자리 숫자를 전부 프린트를 해주고 이제 퇴각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숫자 만들어줘 하면서 리턴을 하면 요 함수를 불렀던 바로 그 직전 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저희가 원하는 0 아니면 1을 집어넣으면서 계속 각 자리 숫자를 완성하다가 n 플러스 1번째 위치, 즉 n개의 숫자를 완성하게 되면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팝이라는 건 도대체 왜 하냐? 그 답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요 리스트에다가 000을 이제 계속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프린트를 하니까 답이 000으로 먼저 출력이 됐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001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자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 퇴각할 때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재기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번에 세 번째 자리에는 1을 넣어볼래. 그래서 1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리컬전에서 순열과 조합을 만들 때 핵심은 뭐냐? 들어갈 때는 푸시를 해주고 나올 때는 팝을 해준다. 뭔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변화를 취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나올 때는 그 다음 애한테 동일한 상황에서의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전 상황으로 무조건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처음에 C에 3에 왔는데 여기서 0 혹은 1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먼저 0을 선택했기 때문에 000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게 됐을 때 그 다음에 1에다가 기회를 주려면 1도 00이라는 아까 요 0을 선택하기 전의 상황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0일 때 0을 선택했으니까 1을 선택할 때도 00이라는 아까와 정확히 동일한 상황에서 1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빠져나가면서 또 빠져나가면서 또 팝되고 팝되고 그럼 또 선택할 때는 또 푸시하고 나올 때는 팝하고 푸시하고 팝하고 팝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저희가 원하는 모든 조합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팝해야 되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재기함수가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함수가 푸시는 도대체 왜 하는 거고 또 이 함수 호출하는데 그럼 얘는 도대체 요 밑에 있는 함수는 언제 실행돼요? 요런 각각의 상황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재기함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은 원래가 굉장히 어려운 코드니까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 각각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요 함수가 올라가서 돌다가 리턴이 되는 순간에 이 함수를 바로 직전에 호출됐던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돌다가 되돌아가면 요 함수에 호출을 하고 이 함수가 할 역할을 다 한 뒤에는 여기로 다시 코드가 되돌아오는구나 라는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 값을 넣었던 거를 여기서 다시 팝해줘야 되는구나. 그걸 팝해줘야 되는 이유는 팝을 해줘야 그 다음 애한테 동일한 기회를 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요 스택 트레이스 꼭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 코드랑 같이 매치하시면서 이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요 코드, 요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꼭 천천히 이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신 다음에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구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걸 알아봤고요. 근데 꼭 요렇게만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요 코드 개형이랑 요 코드 개형이랑 너무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뭐만 다른가요? 요 숫자가 0인지 1인지만 다르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문을 돌린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포문을 돌려서 요 코드 개형 있죠. 여기 앞에 있던 거. 요 코드 개형을 그대로 가져오면 0부터 1까지 돌면서 0 또는 1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다음 재기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굳이 포문을 써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요 유형의 제목이 뭐였죠? 지금 배우고 있는 유형의 제목은 K개 중 하나를 n번 선택하는 문제였죠. 유형이었죠. 그러면 지금이야 둘 중 하나를 n번 선택하는 문제였다고 하지만 K개 중에 하나를 n번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 코드를 작성한다고 하면 K가 뭔지 어떻게 알죠? 0, 1, 2, 3 이거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포문 한번 돌리면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0부터 K-1까지 1씩 증가하면서 0부터 K-1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이해하시고 나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실수 문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되게 유사해요. 방금 푼 문제랑. 이 실수 문제 역시도 librosco.com의 유형별 완성에 이 백트래킹이라는 단원에 K개 중 하나를 n번 선택하기라는 이제 심플이라는 유형 가보시면 K개 중 하나를 n번 선택하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기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꼭 다 풀어보시고 나서 뒤에 있는 해설을 듣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1부터 K 사이의 숫자를 하나 고르는 행위를 n번 반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서로 다른 순서쌍을 구해주는 코드를 작성해보자는 거예요. 대신 이번에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해보자는 겁니다. K가 2면 각 자리에 1 또는 2를 고를 수 있고요. n이 2면 그래서 두 자리를 완성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1112, 2122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다들 해결하셨다고 믿고 이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대신 아까는 각 자리마다 0 또는 1만 선택하는 문제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각 자리마다 1부터 K 사이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계속 선택하는 문제다. 첫 번째 자리에 1부터 K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1이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자리에 1부터 3 사이의 숫자를 하나 선택해. 그럼 이번에는 3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자리를 위해서 1부터 3 사이에 하나의 숫자를 선택해. 이번엔 2를 선택했다고 하면 1, 3, 2가 선택이 됐고 네 번째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면 n이 3일 때였으니까. 그래서 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요 순서쌍을 출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봐볼 건데요. 아까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current num, 현재 어느 위치에 0 혹은 1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C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이 될 때까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또 생겼네요. 함수의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리컬전에서. 제가 함수의 정의를 뭐라고 잡았죠? current num번째 위치에 0 또는 1을 선택하는 함수였다고 아까 잡았었죠. 그래서 요때는 첫 번째 위치부터 결정을 해야 되니까 C의 1을 처음에 호출해서 시작을 했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계속 만들다가 C의 4, 결국에 네 번째 위치를 또 결정하려고 하면 n이 3이었는데 네 번째 위치 결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종료 조건이 됐었죠. 제가 정의를 current num번째 위치에 0 또는 1을 선택해야 되는 함수라고 정의했기 때문인데요. 잘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find permutation에 cnt라는 걸로 함수를 한번 선언해 봤는데 이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 cnt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어떤 숫자를 뽑을지를 선택하는 함수다. 지금까지 몇 개의 숫자를 뽑았느냐라는 걸로 정의를 했다 이거죠.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까지 몇 개의 숫자를 뽑았죠? 뽑은 게 없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 호출해야 되는 함수는 P의 1이 아니라 P의 0이 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함수의 정의를 지금까지 CNT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어떤 숫자를 앞으로 뽑을지를 선택하는 함수다. 지금까지 0개의 숫자를 골랐을 때 앞으로 그 다음 숫자에 뭐를 고를지를 선택하는 함수다 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P의 0이 호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종료 조건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처음에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0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그 다음으로 숫자를 골라줘야 되는 함수. 그럼 1, 2, 3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지금까지 1개의 숫자를 골랐다고 했을 때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야 되는 함수. 그럼 이제 두 번째 위치까지 선택하면 지금까지 2개의 숫자를 골랐다고 했을 때 라는 정의가 돼버리죠. 그럼 더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n이 2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까지 2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라는 정의가 딱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의해서 코드를 짰다고 하면 종료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n이 cnt랑 똑같을 때는 종료한다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current num이 n 플러스 1이면 종료했고 이번에는 정의를 지금까지 몇 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로 했기 때문에 CNT가 n이 될 때 종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맞는 방식이에요? 보통 코드를 어떤 식으로 많이들 짜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배열에서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다들 짜요? 아니면 1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먼저 짜요? 그거 스스로가 더 편하다 싶은 방식대로 짜는 거잖아요, 원래. 이것도 똑같다. 함수의 정의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어떤 정의를 갖게끔 내가 설정을 했지? 이걸 계속 상기시키면 종료 조건에 대해서 헷갈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에서 가져온 예시랑 여기서 보여드리는 예시에 정의를 다르게 가져와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춰서 한번 요거를 진행해 보자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보면 P의 0, P의 1이 있었는데 P의 2까지 채우면 지금까지 선택된 게 2개가 전부 다 채워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채워놓고 요 퍼뮤테이션을 출력해주면 첫 번째 퍼뮤테이션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팝백하고 이번엔 2를 선택하면 푸시한 다음에 1, 2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는 1, 3이 출력되고 팝되고 푸시하고 푸시한 다음에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순서상을 다 만들어서 출력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1, 32, 그리고 33 이렇게 모든 순서상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도 아까랑 굉장히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메인 함수에서는 permutation에 0을 호출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 종료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CNT개의 숫자를 지금까지 뽑았을 때이기 때문에 종료 조건이 CNT가 n일 때가 되어버렸다. 이때는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1부터 k 사이 중에 하나의 숫자를 선택해서 그거를 이제 푸시해주고 이제 permutation 만들고 요게 다 끝나면 팝해주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워봤죠. K개 중에 하나를 n번 선택하는 경우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요런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수녀를 만드는 경우가. 그러면 요런 수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함수의 정의가 중요하구나. 그 함수의 정의에 따라 종료 조건이라는 걸 명확하게 설정해 줄 수 있구나. 종료 조건 외에는 내가 그러면 지금 뭐를 선택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K개 중에 하나를 그걸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 값을 푸시해주고 그 재기함수를 그 다음 재기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재기함수가 끝나면 다시 팝을 해서 그 다음 애한테 그 다음 선택지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K개 중에 하나를 n번 선택하는 재기함수를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삼성 역량 테스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제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